학술위원회 부위원장 권성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장항선, 서해상 연결철도 건설 타당성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회 세미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님이 주관하시고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최하였으며 순천향대학교가 지원을 하여 장항선, 서해상 연결철도 건설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국회 세미나는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사 소개,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의 배회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환영사,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님의 인사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박안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축사, 그리고 양광식 교수님의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사 시작에 앞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발제나 인사말을 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장항선, 서해선, 연결철도 건설 타당성 국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피부티 앞에 자유롭고 즐기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제는 생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한국지역개발학회 조덕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순천향대학교 윤성환 기획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문용원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이한종 대협력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오세근 아산시 신청면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장권화 아산시 신청면 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의 발제 및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의 자장 역할을 맡으신 대한교통학회 회장님이신 이선하 공주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발제를 맡으신 순천향대학교 양광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토론을 맡으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토론을 맡으신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드론공간정보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토론을 맡으신 김택중 충청남도 도로철도 현금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토론을 맡으신 장래영 아산시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이명수 국회의원님의 교회사는 개인 사정을 인하여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흔히 축사들어. 네.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어기구 약속을 지키고 충남 당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기구 의원입니다. 와서 보니까 반가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국회에서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토론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명수 제가 국회에서 국회의원 300명 중에 현직으로 부르는 분이 몇 분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명수 의원입니다. 늘 젠틀하시고 후덕하시고 우리 바로 유태에 있는 지역구라 저랑 소통도 자주 합니다. 엊그저께도 전화통화로 앞으로 못 보였는데 오늘도 이렇게 약간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붙잡아 있는데 형님 빨리 국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오늘 장안선 서해선 연결철도 구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님 오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고생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자발 피론을 잘해주실 특성대학교 양관식 교수님, 또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실 이선아 우리 교수님, 또 토론대로 나서주신 이국 본부장님, 그리고 김한배 교수님, 김택중 과장님, 또 장래영 우리 과장님도 당진시에서 나왔나 보네요. 시선과장님 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들이 시에서 보여서 나서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제는 정말 우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철도의 불모지였었거든요. 그런 당진시에 이제 서해선이 연결이 돼서 내년부터는 철도 부분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합동역에서 이제 신창역으로 철도를 연결하면 그래서 즉 서해선에서 장안선 철도를 연결하면 우리 당진에는 합동역에서 청문 3사로 뚫리는 산업 철도와 함께 철도 시대의 개막이 활짝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진, 아산, 천안, 아산 당진 우리 시민들께서 더욱더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고 지역 경제 사회문화에 큰 영향을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에서는 서해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서울 가는 것보다 이 아산, 천안 가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철도가 뚫리면 아마 저보다도 우리 오세근 우리 심평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장님 보시고 우리 심평면에서 대환영이죠. 심평면이 아주 가까운데 아주 너무나 먼 이웃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철도가 맞으면 심평면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고 아산 차원으로 이렇게 필핀 돌아갈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 철도의 중요성은 지금 정부에서 동서 횡단철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가 철도가 주 호남선, 경부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철도만 있지 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오는 철도가 없거든요. 즉 동서 횡단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진에서 동해바다를 가려면 엄청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충북에는 청주 가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횡으로 가는 동서 횡단철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우리 장안선과 서해선을 연결하는 아산 신창역과 당진 합동역에서 아산 신창역을 연결하는 이 노선이 동서 횡단철도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매우 시급하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사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명수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붙잡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헐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오늘 바쁜 와중에도 많은 분들 함께 계시는데 오늘 토론이 잘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설날 모두 기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 조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이거기국의 모시고 아산의 신창립과 당진시 당진 합동 연결철도 부산 세미나에 대참하는 것을 대단히 보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신 국민의힘 임기선 원내대표님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님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장항선로 아산 신창역과 서해선 당진 합당 연결철도 구상에 관한 말씀을 맡아주신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양광식 교수님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대한고등학교 이선학 위원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이호 철도본부장님, 중앙대 교수님, 윤영과장님, 장매영 아산시 교통과장님, 최선무 당시 교통과장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복지, 문화, 교육 등 생활 전반에 큰 격차를 확산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의 성장은 멈추고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방은 절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 교육, 문화, 서비스 인프라의 격차가 젊은 층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저성장에 대한 지역 위기 대응 등 국가 균형 발전을 개정하여 초강력의 개념을 신설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초강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광금 형성의 핵심은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망 건설에 있으며 지역 발전을 위한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광역교통망 구축의 공간적 기능적 연계 협력이 필요합니다. 충청권은 국가기관산업과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광역도시권 형성의 핵심 거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미나의 주제로 논의될 아산시와 당진시의 연결철도 구상은 단순히 주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뜻한 숫자를 넘어서 충남 북부권 성장 거점의 중심과 중심의 경제 및 생활권의 형성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지역개발학회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위성 영상, 지리정보, 통계 등을 이용한 빅데이터 시스템, 교육 모델, 333 지역 균형 발전 등 수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 귀중한 세미나는 지방을 위한 세미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발전에서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림자인 지방을 빛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청소년을 위한 취업을 위한 부덕 창취업 지원 정책,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지혜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뛰어넘는 구독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뛰어넘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지난 40년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학술 활동을 꾸준히 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개발 정책 이슈를 발표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 신창역과 당진 합동역 연결철도 건설을 위해서 학회 차원에서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축사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님의 축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강한선, 서해선, 연결철도 건설 구상이라는 주제로 순천향대학교 홍대학과 양광식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순천향대학교 양광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인 당항선 아산 신창역에서 수도권 전철의 종점인 아산 신창역에서 당진시까지 전철 연결철도를 발표하는 구상은 수도권 전철 서비스를 당진까지 확대한다는 그런 교통적인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그동안 한 50년간 경부 쪽 중심의 경제발전 구조를 통해 형성되어 있는 국토발전의 축을 충남의 서부 지역까지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회장님 말씀하신 국토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남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교통이 얼마나 지역 발전에 중요한지 그리고 충남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구조 특성상 연결철도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연결철도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측면뿐만 아니라 국토와 충남의 발전 차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 노선과 그에 따른 추진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이 발전하려면 좋은 기업도 있어야 되고 우수한 대학과 일자리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지역 발전의 기반 요소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는 다시 말하면 지역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수단이 지역에 도입된다. 예를 들어서 당진의 수도권 전철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는 그런 것들은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늘 지역 발전에 있어서 교통은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충남의 철도망 현황과 왼쪽을 보시면 말씀드린 그 경북축 이외에 충남의 서부 북부 지역은 철도의 비수위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개 남아있지 않는 철도가 서비스되지 않는 지역인데 그냥 2019년에 예타 면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성문산단 인인철도가 이제 건설하기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에 이제 2023년에 서해선이 홍산 홍성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을 통해서 충남에 제시된 신규 사업 3개와 추가 건축 사업 4개까지 포함한다면 향후 한 20, 30년 후에 충남의 전반적인 철도 교통 체계가 완성이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희망과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연결철도 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는 지금 대산에서 성문까지 대산항선이 이제 4차 철도망에 들어가 있고 대산에서 이제 아산을 거쳐서 천안해가지고 청주해가지고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 동서간 철도 어디 보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계획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연결철도는 그 축에 있는 신창과 장항선의 종점, 수도권 전철 서비스의 종점인 장항선의 신창과 성문 산단 인철도의 시점인 합격까지를 가장 짧은 거리를 연결하는 약 14km 되는 연결철도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도권 전철 종점에서 합격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중심으로 동쪽, 북쪽, 그 다음에 경기의 북부 지역, 그 다음에 경기의 동남부 지역까지 철도역 중심으로 많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도시의 공간 구조나 지역의 발전은 철도역 중심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고 때문에 철도가 우리 지역의 서비스가 된다는 것은 결국 도시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현재 수도권은 철도의 연장 사업을 통해서 역세권 중심의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존선을 이용한 도시이긴 하지만 서울의 경기 북부 지역이라든가 강원도까지 수도권 전철 연장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전철의 종점인 신창역도 일환으로 신창역까지 전철 서비스가 연장이 2018년에 돼 있지만 계속 연장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전철 연장을 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이라든가
어떤 지역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연결철도 서비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최근에 이제 연결철도 건설이 결정돼서 내년에 개통될 이 수도권 전철 가장 북쪽에 있는 소요단은 연천역까지의 그 철도 연결 사업도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도시권 다양성 개선 대책을 위해서 북쪽의 전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그 합의를 통해서 경기도와 연천군과 국토부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감사원에서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주요균형 발전 차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내년에 이제 연천역까지 수도권 전철 서비스가 북쪽으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또 최근에 그 완성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수도권에서 북동천철은 이 시흥에서 판별을 해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요 구간에다가 서울과의 연결 철도를 신설을 해서 결국 동서축의 철도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강원도의 지역균형 발전까지, 다시 말하면 서울의 개발의 축을 강원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 사업이 꽤 오래 준비돼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최근에 예타를 또 하기로 결정한 평택 두발 나는 철도는 이 평택항에서 포항까지 오는 이 철도와 지금 말씀드린 경남선의 이 연결 구간, 다시 말하면 철도가 없는 구간을 연결을 해 주어서 이른바 경기도의 안성시는 최초의 철도망을 구축하게 되고 이 연결 구간을 연계함으로써 동서축의 내륙적인 철도망도 연결이 됩니다. 결국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의 철도망에 투자할 계획들은 중요한 그 KTX급의 철도망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 연결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어떤 국토의 골격을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철도망에서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 크게 5개의 선도 사업을 연결 철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가 있는 대전, 세종, 충청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과 세종과 청주 중심의 경부지 중심의 연결철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까지 확대하면 이른바 충남 글로벌 메가시티로 가는데 완성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대도시권 연계 연결철도 사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의 경제 사회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시기를 최근 5년간 경험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보면 이 아산과 당진의 비약적인 성장은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측면에서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철도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는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전국대에 비한 아산 같은 경우 11배 이상, 당진 7배,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서도 당진과 아산시의 인구는 최근 10년간 아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인구 성장에 따른 상대적인 교통인프라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전체 113조의 지역 생산액 중에서 당진과 아산은 40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 생산량의 30%는 당진과 아산에서 개별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생산 거점을 광역교통인프라를 연결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를 발생돼서 충남의 어떤 경제 구조를, 경쟁력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가 이제 지역 발전에서 따지고 있는 학술적으로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를 가지고 따져보면 충남에서 아산시는 지역경제력 지수가 1위고 당진이 4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충남의 경제력은 아산과 당진이 결국 어느 정도 잘 연합하고 연계협력을 해서 성장 구조를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당진의 철강과 에너지는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아산의 디스플레이는 글로벌 생산기술 거점이라는 것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당진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수소 중심의 국가혁신 융합단지라든가 그다음에 아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국형 제조업 혁신 factor 그런 중요한 핵심 거점이 양쪽에 있는 축이 있는데 이것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없다는 것은 조금 국가 차원에서도 투자 전략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부담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당진과 아산은 미세먼지 기여율 상위 30%에 해당되는 대기 관리 건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당진과 이쪽으로 중심으로 나오는 어떤 화력으로 인한 환경적인 악영향 때문에 결국 당진과 아산 시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서는 이제는 도로보다는 철도 중심의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철도 건설을 하는 이유를 제가 당위성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대사항이라는 서산이 중부권에 거점 항만이 있고 동쪽에는 청주공항에는 항만 거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축을 연결하는, 지금 그 성문산장 2철도가 합도까지 오고 그 중간에 이 연결 구간만 연결해주면 대한민국의 중요한 중부권의 두 개의 생산 거점과 글로벌 기지를 연결할 수 있는 축을 만들어줘서 충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계교통망이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신창이라는 아산이라는 산업중심지와 홍성이라는 행정중심지를 순환할 수 있는 이른바 충남의 광역 순환철도망을 또 미 연결구간만 만들어주게 되면 순환할 수 있는 철도망을 만들게 돼서 결국 충청남도의 광역철도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전철 서비스가 지금 경부축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동서축까지 연결해서 아산의 대표적인 지역이 좀 낙후되어 있는 아산의 서쪽, 고고와 신장 이쪽과 그 성문산장 2철도가 들어오는 이 당진을 연결해서 수도권 전철 서비스가 아산뿐만 아니라 당진, 합덕을 지나서 성문산장까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전철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도권과 연계축을 좀 우리가 철도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건설의 필요성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은 증진될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뿐만 아니라 충남이 전략산업으로 산업발전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부권이 이른바 스마트 산업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산의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라는 이런 산업과 당진이 가지고 있는 철강과 에너지 이 세 개, 제철과 자동차 반도체를 연결해서 충남 북부권의 그 신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이 지역 간의 연계 협력을 할 수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철도는 그래서 필요하고 때문에 수도권 전철 종점의 신창에서 아산까지 연결하는 연결철도는 필요하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충청남도 시군의 중요한 발전 거점들입니다. 이 경부축과 장안군 축은 중심지간 연결 체계가 되어 있는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당진의 그 중심 거점은 연결축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지역개발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지역 간 연계 협력이고 그렇게 하려면 결국 네트워크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인 것은 우리 학회장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 인프라입니다. 특히 천안 아산의 연담 도시와 혁신도시, 동축과 연결될 수 있는 걸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경북축 중심의 국토발전의 축을 동서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균형발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본 사업의 중요한 그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대전, 대전 중심에 있어 경부축 이 축을 동서까지 확대를 해서 결국은 충청권 그 청학역권 협력 사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혁신 클러스터라든가 생활 서비스 특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청학역권 협력의 가장 핵심은 대학과 기업과 인재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교통의 흐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에서도 메가시티의 축을 경부축뿐만 아니라 동서축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아산과 남진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연결철도 이 연결 구간은 한 14km 정도 되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충남의 강한 철도망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 전철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교통 충격뿐만 아니라 지역 간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충남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위해서도 이 두 연결 구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상을 했냐면 지금 수도권 전철이 끝나는 신창역에서 서해선의 합동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사업비 절감과 그다음에 인용 수요를 고려했을 때 이 도보 레일바이크가 있는 이쪽에다 정체역을 만들고 그다음에 개별 공장이 있는 만년이 시장 이쪽에다가 정체역을 만들어서 한 14.04km의 최단 거리를 활용해서 이게 합동역까지 가고 향후에 성문산단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철도를 우리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환경이라든가 민원 발생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전적으로 검토해보면 그 정도의 그 연장에 두 개의 정차역을 시기별로 건설을 하게 되면 결국 연결철도 완성도가 높아지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전철이
신창에서 합격까지 해서 성산단을 타고 당진시에서 서비스될 수 있는 구조, 나아가서는 대산항까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교통망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본 제안 노선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역 철도가 있고 도시철도가 있고 일반철도가 있는데, 광역철도는 사실 지자체의 부담이 조금 들어가죠. 왜냐하면 광역철도는 이제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구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부터 한 끌어보면 신창이 한 50km 넘는데, 이 세종시 기준으로 보면 신창이 한 40km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과연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에 의해서 이걸 광역철도의 서비스로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좀 있죠. 그렇지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역철도를 하게 되면 지자체가 30%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담을 만약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동서의 연결축을 만드는 차원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가야 되고, 단선으로 가기보다는 이왕 할 거면 복선으로 가서 좀 더 이렇게 그 철도 서비스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물론 돈은 좀 들긴 하지만, 이거 뭐 민자나 지자체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향후에 이제 충남도나 아산시나 당진시가 좀 협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하기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팀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뽑아보면 한 5천억 정도, 복선할 경우는 7,600억 정도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천억 차이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단선으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복선으로 사업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충남자체 생산 효과가 워낙 충남의 산업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짧은 구간에 단순한 사업이긴 하지만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거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설 부상 말씀드린 것이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그 공간적 영역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 검토 사업 안에. 그래서 그것을 중부권 동생산 철도할 때 사전 타당성을 검토했기 때문에, 물론 그 구간은 서산에서 울진까지 전 구간을 해가지고 수요가 좀 없게 나와서 이제 사업이 탈락됐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조심스럽지만 1단계 사업으로 당진에서 청주공항까지만 끊어서 사전 타당성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있다면 바로 예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전 타당성을 중복적으로 하기보다는 행정 절차에 바로 예타로 갈 수 있도록 기재부랑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국토가 내부적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작업을 거쳐서 일반적인 철도 건설 사업의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은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7천억, 8천억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협력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행정하고 정치 쪽에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수요산 연천역 그거 할 때도 경기도와 연천군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하고 공동 건의문 채택하고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참석하신 충남도를 중심으로 당진과 아산시가 좀 업무 협약도 하시고 공동 건의문도 채택해서 이걸 국토부에 굉장히 건의를 해서 사전 타당성이 됐건 예타가 됐건 행정적 절차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대학에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오늘 포함해서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 이야기하는 그 철도의 지방은 수요가 없다. 그럼 그 수요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그 수요 이외에 또 다른 건설에 대한 명분이나 논의나 강의성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원들 오늘 오셨는데, 시민사회도 조금 참여와 그 다음에 계속 당국이 이 좋은 사업을, 이 필요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3개 주체가 협력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철도 사업을 사실은 그렇게 단기간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문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지금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권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건의하겠다는 거죠. 시군 사업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조금 더 이게 계획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공동으로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이제 종합토론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조금 늦게 오신 우리 한 분이신 이제 토론자분이신 최선무
강진식 교통과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종합토론은 공주대학교 대한고등학회 회장님이신 공주대학교 이상하 교수님께서 과장이 되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개받은 대한교통학회 이상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항선 서해선 추천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러한 사업에 공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신 이영석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역 개발학회에서 좋은 과제를 맡아가지고 발표를 잘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양광식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 과제가 한 1년 전에 저희 학교에 한번 추천해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 취지는 좋은데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양광식 교수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안 할 수 없는 어제로 이제 논리 개발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이 5분 계십니다. 소개를 드렸으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 철도에서 가장 국내 최고 전문가인 유한구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 생각에 아산 당진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호 박사님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충남도 입장에서 사업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나온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예, 방금 소리 받은 남서울대학교 김학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장항선 신창에서 서해선 합덕과 연결처부터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기에 대해서 신창 교수, 양광식 교수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도 지역에서 책도 관련된 이제 과제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자체와 협의도 하고 그 철도 건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한 그 서해선과 자양선 연결철도 건설은 철도 건설의 사각지대인 충남 서해 내륙 지역에 대한 그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특히 성산업단지의 어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해선과 장항선 연결철도는 단순히 두 기관의 두 지역의 어떤 연결철도 사업을 넘어서 국토 허리에 해당하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한 축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름과 역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큰 축에서 또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발제해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노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서해선과 장항선을 연결하는 어떤 단순한 연결철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중부권 동생단철도 서산에서부터 천안과 청주공항을 거쳐서 울진까지 연결하는 큰 허리에 해당하는 간선철도의 하나의 어떤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철도를 광역철도로 할 것인지, 전철로 할 것인지, 일반 철도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제가 서해선과 장항선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철도로 주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철로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전철로 하시면 상당히 운행수라든지 어떤 편의성 측면에서 높지만은 국가에서 이제 규정하는 강의철도에 관련된 기준에는 안 맞기 때문에 전철로 건설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아까 이제 교수님 발표하실 때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일반 철도로 건설하는 것이 서해선과 장항선을 어떤 한승이 없이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선이기 때문에 일반 철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재운전할 측면에서도 일반 철도로 가야 국비를 통한 이제 재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철도의 어떤 성격에서는 일반 철도 그리고 그 장래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동생단 철도와 연계성 측면에서는 단전보다는 곡선이 많다 이런 답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철도망을 연결철도로 일단 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하고 동생횡단철도와 큰 축에서 건설하는 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생횡단철도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장기 사업을 해서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는 사업이고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는 국가철도망 계획의 어떤 큰 그 간선의 동생단철도의 어떤 연계성도 중요하지만 서해선과 장항선 연결하는 그 연결철도 개념에서 좀 접근한 건 단계적으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제 여기서 다양하게 어떤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이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사회 경제적 산업적인 어떤 측면에서 지금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국가의 어떤 철도망 계획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분화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노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노선에 대한 계획과 정장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세분화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여기서 사업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업비도 조금 제가 봐서 좀 많이 잡힌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업의 어떤 노선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토공으로 왔냐 터널로 왔냐 뭐 이런 형태에 따라 사업비가 책정하게 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그 이용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장성과 서해선 연결해서 진짜 하루에 수송할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설한다 해도 운영에 있어서 또 그 운영비가 안 나와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아무래도 지역의 어떤 산업과 철도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건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 수요라든지 정량적인 어떤 지표보다는 지역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파급 효과, 일자리라든지 생활 여건의 개선이라든지 그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적인 어떤 측면의 정책적인 어떤 파급 효과에 대한 다양한 논리 개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그 충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충남권 강력철도망 계획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지 그리고 동서횡단철도에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보완적이고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게 도하고 또 국토교통부 상에서 후속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상입니다. 네, 우리 유황 교수님께서 뭐 중요한 사항 다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걸 연결적으로 거냐 아니면 횡단선의 이루고 거냐에 따라서 뭐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표시해야 되고 하루에 뭐 토론회 이후에 진행될 여러 가지 분들도 수요 분석이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아산시 과장님. 예, 아산시 교통인력과장 장래영입니다. 과장님이세요? 예. 장선 아산 신창역과 서해선 당진 합동역 연결선 건설 타당성에 대한 저희 의견은 현재 그 한국 지역개발학회에서 아마 현재 그 연구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철도 이용 수요와 뭐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에 대한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가 않아서 좀 공식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우리 양학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산 신창역과 당진 합동역 간 연결 철도 사업은 아산과 당진의 그 충청권 글로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광역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꼭 필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향후 두 도시 간 지역 생활거점 연계 협력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현재 그 충청남도와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 12개 시군간 2016년부터 추진 중인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과 노선이 그 중복되는 점과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광역간 또 신설 또는 연계 노선 위주로 반영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이 그 신창역과 그 합덕역을 연결하는 이 노선도 꼭 국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 등 연결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아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당진시청 교통과장 최상욱입니다. 발표를 잘 들었고요. 어차피 당진시는 이제 서해선 철도가 신설되고 내년 개통 예정되어 있어서 철도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기에는 성문 산란 인립철도가 추진되고 있어서 합덕역하고 연결이 되고요. 합덕역에서 신창역으로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동서축도 같이 또 연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서해 당진 복합 산단이나 그쪽에 나는 산업 생산을 전기축으로 이동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또 동서축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진에서 추구하고 있는 수소경제 클러스터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문 철도가 동서축과 전체 연결된다면 현재 산업철도 추진되고 있는 성문산단 인립철도가 그쪽에 여객 수요도 아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구상하신 부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횡단철도의 12개 시군 연합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되면 배제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갈등 그런 것들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 방면에서는 이제 기존의 추진 중인 동서 내륙 횡단철도에 관한 어떤 상품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 우리 국가 철도 원인으로 서울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공원의 이호라고 합니다. 일단 그 철도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 사실 다 이제 어려운 철도 사업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사실은 가서 이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옛날부터 논의되었던 철도 사업보다 아무도 고민하지 않았던 철도 사업으로 하는 어떤 세미나에 가게 되면 한편으로는 저는 되게 이제 그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한편은 영광이라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무도 고민 안 했던 그 철도 사업이 이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양 교수님께서 예전에 한번 이런 노선 구상은 안 될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양 교수님 오늘 세미나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셨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그 양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부분 다 포함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철도 사업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있던 철도 사업들은 어쨌든 아무리 구상을 잘하고 4차 국가철도망에 들어가든 국가철도망에 들어가든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타라고 하는 제도가 정말로 안 좋은 제도는 아니고 되게 필요한 제도죠.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경계성의 논리로 가다 보니 경계성이 있을 때 이제 노선이 이제 신설될 수 있는 구조니까 그러면 경계성이 있는 게 뭐냐?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는 데로 가면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요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공급을 해줍니다. 선수요 프로 공급에 대한 원칙으로 계속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수도권의 어떤 SOC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죠. 수도권은 전국에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에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은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보면은 뭐 수도권이 이렇게 잘 되면 다른 지자체는 조금 있으면 기대할 수 있냐? 지금 현재로서는 죄송하지만은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국가의 살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면 결국은 교통 SOC라고 하는 인프라가 뒤따라 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하는 그 패러다임을 가게 되면 지역은 SOC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걸 가면 수요가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철도를 깐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교통 인프라이기 때문에 철도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큰 그림이 있겠지만 저는 오바이오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평축과 종축을 말씀드리면 이게 종축 같은 경우는 남북인데 남북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가 이제 복잡하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서울에서 서해산 타고 호남타 가는 목포가 있잖아요. 1차 라인이고요. 두 번째는 경선 타고 전라산 가는 게 2차 라인이거든요. 3차 라인은 최근에 통과된 남부대륙철도가 이제 거기까지 가는 부분이 3차 라인이고 4차 라인은 저기 중부대륙철도가 4차 라인이고 5차 라인은 동해선철도예요. 종축은 다 됐어요. 종축. 그러면 오바이오 네트워크에서 제가 봤을 때는 5개의 흉축은 뭐가 있냐? 그 중에 3개가 돼 있는데 하나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춘천에서 속초로 가는 게 지금 기본 설계에 따라서 이제 착공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그건 좀 조만간에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평창동교림프로 됐던 강릉선은 이미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평축은 2개가 구독을 돼 있고 맨 윗단에 있는 게 있어요. 정전선이라고. 그게 3축이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평축으로 안 돼 있는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광주에서 대구로 가는 달빛내리철도라는 거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중앙을 가두고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라고 하는 큰 국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수요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철도 사업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적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에서 이 오늘 교수님이 발표하신 서해선과 장항선에 대한 그 연결 구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하나의 피스인 거죠. 특히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서해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철도는 장항선뿐이었거든요. 서해선이 오면서 서해안의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된 거거든요. 근데 곰곰이 보게 되면 전부 다 남북이에요. 동서로 연결될 수 있는 축이 필요한 거고 그 구간이 한 10몇 킬로, 20킬로 안 되는 구간을 연결해 줌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철도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어떤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4차 국가철도망에 일단은 신규 사업이 아닌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서해에 들어간 철도가 2개 있잖아요. 서해안 네트워크부터 중부 동서해안 네트워크.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중부권 동서해안 철도가 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노선을 고집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일단은 국가철도망에 들어가는 철도 중에 추가 검토 사업은 신규 사업 이외에 여건의 변화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후보군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후보군에서 신규 사업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어쨌든 예타 올라가는 단계에서 좀 밀리는 순서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되게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 말은 결국에는
중국은 농도인들에서 장항선과 서해선을 연결하는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은 국가철도망에서 중국군 농도에서 연결하는 철도가 정해졌는데 국가철도망 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예타를 넘어가는 단계에서 정해 꼭 변경이 되어야지 말아야 될 원칙은 딱 한 가지 있어요. 기종점은 바뀌면 안 돼요. 기종점이 바뀌지 않고 기종점을 유지한 상황에서 어떠한 노선을 가도 그 철도 네트워크가 효과를 가진다고 하게 되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합덕에서 실내원으로 일단은 지금 살짝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중국 농경단 철도가 그림이. 근데 실질적으로 뭐 그것은 국가철도망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크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합덕하고 신창으로 가는 게 낫냐, 합덕하고 신령 쪽으로 가는 게 낫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두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단순히 지역 사업이라고 보시지 말고 정부적으로 이제 정체적으로 중국 동서인단 철도를 완성하는 하나의 피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충남에서의 발전을 위해서 12개 시군의 합성해서 중국 농서를 외쳤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우리 충남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신령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신청으로 갈지 나을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동서인단 철도를 할 때 제가 신뢰원 쪽에 이렇게 구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신창 쪽에 대한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창 쪽에 대한 피스 부분을 신창 쪽에 대한 부분을 양 교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고민을 안 해봤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볼 가치는 있다. 무조건 이것은 이미 노선이 우리가 고민해놨기 때문에 이건 배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로 신창에 대한 부분이 낮다 그러면 신뢰한 부분을 버릴 거냐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왜 둘 중에 하나만 취해야 되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도도 안 해보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두 개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아니면 하나만 취한다면 어느 게 나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상 발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 한국교통연구원 부장님이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안 하시고 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 지역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기도 하면서 아쉽습니다. 이게 중부 내륙철도도 그렇고 지금 오늘 장항선, 서해선도 이 충남에서 의견을 제기하니까 이제 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철도망이 뭐 오바이로 결정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뭐 이제 진행 잘 될 텐데 이거는 또 이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지 이게 또뭐 부담도 받아들이고 하는데 좀 충돌을 안 하는 거니까 아무튼 미리미리 연구하셔가지고 큰 고민은 너무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밑에 좀 네, 충남구 교통정책과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이호 박사님이나 교통교수님 아마 앞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희 충남도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같은 생각입니다. 또 시군에서도 지금 묵도하고 있는 부분도 또 저희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 양호식 교수님이 밝혀 주신 내용 상당히 좋은 내용이고 필요하고 검증볼 가치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참 고민이 많은 제안을 갖고 이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앞서서 일단 가장 저희 도가 지금까지 철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고 현재 어떤 진행 상황이 있든지 앞으로 될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 관련해서 좀 저희 도의 입장이나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저희 충남도를 조명하는 철도는 현재 5개 노선이 있습니다. 전구와 호남대 고속선이 있고 또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 휴가철도 5개 노선에 한 392km 정도가 지금 차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충남도에 봤을 때는 1931년도에 장항선이 개통한 이후에 사실 특별한 철도가 없었다고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서해선 전철이 좀 생기고 또
현재 그 장선 달성되었던 부분들을 국선화하는 사업, 또 그걸 위한 개량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철도망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좀 서해안의 가치를 좀 다시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3개 그 신규 사업과 4개 추가 국토 사업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한 12조 원 정도 규모의 사업 현재 지금 일단 계획에는 담아져 있습니다. 아까 이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국토 사업은 예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노선의 검토가 좀 필요한 사업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여건이 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저희 경부 고속선에서 저희 서해선으로 연결하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고속철도의 수혜가 못 받던 저희 서해안 지역에 고속 KTX를 내려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통해서도 상당히 이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추가 국토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중권 횡단 철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도에서는 놓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사업인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말씀하신 방항선과 서해선을 연결하는 철도도 어떻게 보면 중권 횡단 철도의 한 구간인 거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신청으로 다 연결되는 방식으로 나름 기존 계획대로 실력으로 해드리는 것을 차후하더라도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행정이라는 게 그동안 일관성 어쨌든 2017년부터 이 사업 사업위에서 국가 사업을 계속 건의를 했고, 또 그런 3개 시도와 12개 시도의 시장들을 모이고 거기에 관련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차에 걸친 토론회, 또 대책 세미나, 국가 건의 이런 것들 해서 어쨌든 어렵게 9월 4차망에 담아져 있는 상태가 됐었는데, 지금 제안하신 이런 사업들 자체는 소외되는 특정 지역에서 반발이 때문에 진짜 큰 틀을 놓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도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 중도 중소기관 철도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저희 서해선, 결국은 서해선과 장안선을 연결하는데 연결의 성격을 어떻게 직접 할 때 아니면 좀 신뢰를 붙였다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에 소외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같이 합심했던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그 동서 횡단철도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게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또 한 가지 하는 게 지금 물론 4차망 철도 계획이 끝났지만 저희 도에서는 지금 충청남도 철도망에 대한 중장기 구축기를 용역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난해서 이 노선으로 충분히 겪고 정말 그게 어떤 식으로 망을 짜는 것이 우리 도와 또 그거를 국가적으로 담을 때 논리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직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제안해 주신 사업도 놓치지 않고 또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 담아있는 그 노선의 계획도 챙기면서 좀 잘 다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에서는 기존에 중권 횡단철도 추진에 있어서 사업과의 관계제를 운영하고 저희 회의 주관하고 있는데 원래 끝나는 시간이 4시인데 제가 여기 주제를 잘못해서 너무 일찍 끝날 것 같아서 선생님 순천향대에서 나온 거기에서 경험해보고요. 그리고 노인 회장님하고 이장님도 뭐 의견 있으시면 특별한 말씀 없습니다. 네. 머리 나오셨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성창대 기획처장 민성호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전문가분들께서 논의해 주신 내용에 사실 전문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의 대학
지역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된 그리고 산업과 연계된 삼각의 축이 함께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갈수록 수도권의 인구와 모든 산업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천향대가 소재하고 있는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는 지금부터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젊은 학생들이 그곳에 터를 잡고 4년 내지 6년 또는 8년 동안을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선 또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나가는 그런 상황을 계속 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이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이 지역의 인재 또는 수도권의 인재까지를 끌어들여서 이 안에서 대학이 발전하고 그것이 지역산업과 연계되면서 그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순천향대학은 이 인근 저희 이 순천향대역 인근에 있는 그 학교의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연구 산업 또는 산학 협력 단지의 유치를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그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을 이끌 수 있는 산업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교통 입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런 사업들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산시에는 저희 순천향대뿐만 아니라 성문대나 호수대와 같이 충남 지역에 인재들이 요라는 대학들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어떤 지역에 철도가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지역이 바로 대학이 소재해 있고 또한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있고 거기서 함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나갈 수 있으면 단순히 생각해도 매우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출산율이 떨어져서 저희 대학도 그 신입생 유치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해 한 해 한 해 입시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저희는 열심히 한 덕분에 그래도 큰 성과를 얻고는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실은 그나마 수도권과 가까이 있다가 입지적 조건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권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 이끌고 가야 되나 이런 회의도 듭니다. 저희 자생적으로 이 안에 교통망들이 잘 구축이 더욱더 잘 돼서 저희 학교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산업과 그 산학협력을 하고 어떤 지자체 특히 홍성 내포시를 이용한 충남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삼각의 삼각 트라이앵글 리서치 파크와 같은 그런 벨트들이 구상이 되고 또 만들어질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학교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늘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학교에서 이런 큰 국가 SOC 사업을 촉발시켜서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참 좋은 시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장님.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저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경찰대학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원도 들어있고 또 앞으로 지금 임영수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경찰병원도 그쪽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경찰병원은 여러 경찰관들만 넣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큰 병원이 합덕이나 강진이나 이런 데 큰 병원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오시기 위해서는 순천향대학병원을 가려면 단대를 가시려면 그걸로 거쳐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합덕과 신창과 이렇게 전철이나 철도가 꼭 같이 연계가 돼서 또 신창으로 오면 천안에서 뭐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많이들 응원하셔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회장님, 노회장님. 제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적인 그 교수님들 말씀을 듣고 과연 참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 지역 현안으로 봐서는 앞으로 신창과 당진과의 그 공동 그 철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역 간의 그 참 균형된 발전을 공으로 이룰 수 있다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아산의 그 서울과 그 가까워가서 수도권과 가까워가서 인구가 아마 아산은 좀 많이 느는 것 같습니다. 당진도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신창과 당진과의 큰 그 기대가 아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자신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 아까 출사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전 지역개발 학회니까 당진 용어에 따라서 국가 지역개발 전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너무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서울변두리에 있었더라면 아니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망합니다. 벌써 해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 불균형을 과연 누가 만들었느냐? 중앙정부가 만드는 거죠. 옛날에는 다 거의 균등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불균형이 심한 나라도 없고요. 이론적으로도 이게 타당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불균형의 가장 이런 핵심을 가지고 저는 하나는 예비 타당성하고 하나는 우리 교통망 체계입니다. 우선 예비 타당성 문제는 그대로 적용하면 수도권은 뭐든지 하면 됩니다. 지방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는 뭐든지 해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불균형하게 되면 만든 장본인 국가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기울어진, 저는 운동장이라는 소리하고 기울어진 시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울어진 시소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시소를 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기울어진 시소에다가 지방이라는 시소는 이미 완전히 기울어지고 그래서 거기 조금씩 갖다 올리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도 안 됩니다. 다 서울로 중앙으로 다 올라오는데 그럼 그렇게 올라오는 구조가 뭐고 하면은 교통망입니다. 하나는 철도망, 특히 하나는 고속도로망. 철도망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중소도시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쫙 해가지고 모든 것이 서울로 가고 그 중간에 중소도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국도나 지방도는 통과하는 것이 발전하는데 고속도로 통과하면 그 지역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다 없애고 그 지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돈이 필요하다면 하이패스를 받으면 되고요. 그래서 철도망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는 예비 타당성은 지방의 사업에 관해서는 예비 타당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이 자체가 가장 우리 사회의 악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 구조와 철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예비 타당성이 항상 꼬리를 물고 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아까 지역 대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학의 실습실이 반드시 산업 현장 속에 있어요. 그래야 융합이 되는 거지. 대학 실습실이 대학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 또 서로 연결하니까 모든 대학 실습실 지역 산업 공간이든 무슨 음악이든 문학이든 모든 것이 현장 속에 들어가는 그것은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학 내 모든 걸 받아먹고 그 다음 학교와 연결해서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세계에서 많은 지역들이 그렇게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모든 실습실은 공단 속으로 다 들어가라. 기업 다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청년들의 취업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시장경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시장경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를 갖다가 제가 앞으로 구독경제로 넘어갑니다. 구독경제가 뭐가 신문처럼 필요할 때만 보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굳이 쓰지도 않은 물건을 집에다 산더미 좀 쳐져놓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 있냐면 주택까지 가. 주택도 구도관리 시도를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의 청년들도 취업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생기면 바로 창업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창업이 바로 지역 공간에 그 지역 속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창업 공간을 제공해주고 소득도 보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업이라는 것은 뭐 하나를 기업을 만들어서 수익이 나면 공부를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4차 산업 시대라는 게 워낙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만 개가 하나만 성공하는 거. 그럼 99,990개의 실험을 누가 할 거예요? 그걸 개인이 대학생들 하고 맡기서는 안 돼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창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지원을 하면 지방대학이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덕 창취업 특별 지원법을 하는 특별을 만들어서 지방대학과 지방공단이 함께 쌓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는 이제 이건 큰 거대 담론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 이래 불과 우리가 70년 동안 이룬 겁니다. 이제는 그걸로 인해서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뭐가 불평등, 지역 불균형, 불만, 작살, 노인 학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건 이제는 전국토 4차 산업시대에 기타로 전국토 와이파이 시대가 거의 열려서 거의 장소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장 단면을 말씀드리면 70년간 루럴라이제이션, 어버나이제이션의 그림자가 바로 농촌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균형입니다. 그것을 전국토 와이파이는 뉴온 오메졌었어요. 루럴라이제이션. 농촌화, 지방화, 시골화로 가야만 이 나라가 건강하게 발전되고 모두가 행복한 우리가 선도 국가, 선진 국가를 발전되는데 소득이 높은 국가가 아니고 행복한 국가로 가야 되는 기름길이 우리 양광식 교수님이 이제 지역 장항수마 신청을 출발을 해서 이것이 지렛대로 해서 애사도 없애고 농촌화로 가는 그런 중요한 계획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역개발의 학회장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도 더욱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뭐 공감되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따로 첨언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가장 논의되는 게 이제 시군 입장에서는 중부권 농산단 철도 축에 있는 그 지역인데 예산의 인구가 8만이고 그 2배가 당진이고 그 2배가 아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장 중부권 농산단 철도의 가장 짧은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거를 고민할 것이냐, 아니면 좀 내려와서 신랑을 돌아가는 걸 고민할 것이냐, 이거는 이호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같이 좀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강조했던 것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지방의 거점 2개의 도시 간의 연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국가의 어떤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구조 차원에서 우리 학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대학이 나섰으면은 당연히 지자체나 도나 협력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그런 또 다른 진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리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요. 예. 저는 대학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지역에 좀 있습니다. 저는 집이 당진이어서 우리 처과장이 대학원에 뵀습니다만, 늘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지역의 당진에서 이제 학교를 오가다 보면은 뭐 사실은 이제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뭐 그냥 들판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해선이 개통을 앞두고 정말로 발전해가는 그런 건설 그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참 호기가 왔구나. 이럴 때 우리가 정말로 좋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차에 이런 그 포럼이 있어서 정말로 오늘 꼭 참석해야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진에서는 지금 엄청 기대가 좀 많고요. 그동안에 이제 여기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 노력을 하셔서
그 산다리까지 성문공단까지 이제 그런 그 예타가 면제가 되는 그런 그 철도 사업이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철도를 할 거냐 또는 무슨 뭐 전철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어떤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저희가 이제 지역의 주민으로 가가지고는 이 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이런 포럼 또 내지는 다른 어떤 정책상 시민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소횡단 철도로 뭐 실력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다면 어떤 수요의 측면에서 입장에 서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은 오늘은 이 충남 흑기와 만난 것 같고요. 이게 제대로 되면 다음 번 회의할 때는 철도국장 와야 되고, 그다음 기재부 과장도 오고, KDI 데이터 담당도 와가지고 대화가 진행돼야지 이제 실제 이 사업에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들어보니까 충남도가 주관이 돼가지고 일단은 신뢰원하고 신창의 역사 관련해서는 정리해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해야지 이게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충남 철도망 계획 하실 때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의 의견을 대해서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이